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제가 기사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죠. 이 기사가 지금 제가 이 자막으로 보여드릴 텐데 표지를 주간조선 2017년 11월 27일 발간된 주간조선 기사입니다. 2017년 11월 27일이면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에 출범을 했죠. 출범을 하고 그 출범하자마자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되고 한 6개월 후가 되네요. 6개월 후에 주간조선에 김건희 씨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 로스코 자쿠메티 거장들 척척 데려오는 비결은. 자, 이게 주간조선의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그때 그 시점에는 윤석열 지금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막 임명이 됐을 때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과 어떤 각을 세우기 전이고, 오히려 그때는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를 하던 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과 그 밑에 한동훈, 이 검사장, 이 사람들이 적폐몰이 수사를 하던 때죠. 그리고, 대선 후보, 정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 남편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이 기사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전혀 정치성이 없는 기사죠. 정치성이 없는 기사에서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의 미술 전시회 성과, 이런 것들을 쓴 기사입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2007년에 설립된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 코바나 컨텐츠라는 기업이 이 해외 유명 미술가 작품들을 계속 끌어와서 최근만 해도 그 시점에 최근만 해도 두 건의 큰 작품전을 열었다. 로스코 자쿠메티. 그래서 대형 전시를 척척 성사시키는데 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 씨를 이 문화예술계 인물로 초점을 맞춰서 인터뷰도 하고 한 기사를 소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대표가 전시 기획 업계의 큰손이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 유치, 이 전시회 유치 성과를 쭉 설명을 하고,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김건희 대표가 앉자마자 빠르게 말들을 막 쏟아냈다. 에너지가 넘쳤다. 그리고 목표가 생기면 좌우 돌아보지 않고 돌진하는 성격으로 보였다. 그리고 김건희 대표의 에너지 레벨에 맞추려면은 직원들이 꽤나 힘들겠다 싶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김건희 씨의 전문성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기사죠. 그리고 그 기사가 난 뒤에 2019년 7월에 한참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고, 이후에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고, 중도 사퇴하고 대선 후보 되고, 이 과정은 나중에 이르고, 그래서 김건희 이른바 줄리 논란도 이 윤석열 후보가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윤석열 엑스파일 이 안에 줄리 논란이 있었죠. 김건희 씨가 어떤 유흥업소의 접대부였다. 그리고 또 김건희 줄리 벽화 이런 논란도 막 있었는데, 자, 이 기사를 제가 왜 소개해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김건희 씨가 대선 전국에서 언제 등장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할 것이냐,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주변에서 김건희 씨를 계속 공격을 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줄리 목격자도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이 김건희 씨가 계속 막후에서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좀 돼가는, 어떻든 성부를 걸어야 되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송국근의 혼술 판단에도 이것은 정면 돌파를 할 문제지 뒤로 숨을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씨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제가 지금 2017년 이 주간지에 소개된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 전시 기획업계의 큰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설명을 하면은, 그런 설명을 해서 해나가면은 오히려 지금 불거지고 있는 부담들, 리스크들이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기사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대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등장할 때는, 유세현장에 등장할 때는 혼자 등장하거나 아니면 이 부인 김혜경 씨가 같이 등장을 하죠. 계속 김혜경 씨가 등장을 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김건희 씨와 차별화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윤석열이 가는 곳은 항상 옆에 이준석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있습니다. 혼자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앞으로는 좀 그 이준석 대신 혼자 있거나 아니면은 부인 김건희 씨가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줘야 할 때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상황을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지지율에서 고전을 하고 있죠. 윤석열 후보에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나오는 지지율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부터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유한기 씨,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악재가 지금 쏟아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거짓말 논란까지 막 불거졌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뭐 하느님을 뭐 믿고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거짓말 논란까지 막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지지율, 이 반전 카드로 김건희 씨가 이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이재명 캠프가 직접 하면은 또 역풍이 불 수 있으니 외곽에서 막 김건희 씨를 때리는 그런 상황이 시작됐죠. 줄리 의혹이 재점화됐습니다. 친정권 성향 매체들이 동원이 됐는데 열린공감TV나 뭐 오마이뉴스, 그래서 여기서 안혜욱이라는 태권도계에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 줄리 예명을 쓰는 뭐 주얼리라고 그랬다가 그 예명을 쓰는 김건희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 안혜욱 씨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 상황을, 접대를 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조남욱 회장의 소개를 받아서 조남욱 회장이 갑자기 자기를 불러서 손님으로 갔는데 이 태권도계에서 유명한이 불렀다고 해서 육청으로 데려가서 뭐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1997년인데 24년 전의 일을 딱 한 번 본 김건희 씨 얼굴을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고 24년 전에 딱 한 번 본 얼굴, 지금도 많이 변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연세가 82세인데 그때 24년 전의 일을 시간까지 장소까지 육청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 정언을 보도한 매체에서조차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는 다른 기자들이 왜 이것이 기사거리가 되느냐 하고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혜욱 씨는 본인이 성남에서 태권도 사범을 할 때 이재명, 성남에서 소년공 이재명이 어머니가 손을 잡고 왔다.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 그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40년도 더 된 일일 텐데 그 소년이 이재명인지를 어떻게 알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럼에도 이것을 이 신호탄으로 해서 계속 이 김건희 씨를 공격하는, 주변을 막 터는, 특히 외모 논란까지 막 일으키면서 김건희 씨를 이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슈로 만들어야지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줄리 접대설, 이것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일제히 김건희 씨를 공격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특히 이 특이한 점은 여성들이 주로 나섭니다. 여성들이 나서서 김건희를 막 공격을 합니다. 남성들이 나서면은, 민주당의 남성 의원들이나 이렇게 나서면은 또 어떤 뭐 역풍이 불 수가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나서서 김건희 씨를 공격을 하고, 심지어 외모, 성형수술 의혹까지 막 제기를 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수준 낮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우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후보와 천적이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계속 김건희 씨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줄리의 강을 뭐 건너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이 이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김건희도 뭐 키우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죠. 오늘도 추미애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려서 이 김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커튼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다. 소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논문 표절, 허위 이력 직접 설명하라. 안혜욱이 틀렸다면은 과거 접대를 받았다는 안혜욱이 틀렸다면은 직접 그분을 대면을 해서 사람 잘못 봤다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의 이 공개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신공격을 막 퍼붓는 사람들도 있죠. 그, 손혜원 전 의원. 그때 목포 투기 의혹도 막 불거졌고,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졌던 그 김정숙 씨.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친구죠. 절친이죠. 손혜원은 아예 얼굴 평가까지 해버립니다. 이 학창시절의 김건희 씨 사진, 그리고 최근의 김건희 씨 모습을 두 개를 딱 올리고, 얼굴이 변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나게 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또 진혜원 검사라고 있습니다. 진혜원 검사. 항상 그 친정권적인 입장을 밝히는,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서 뭐 나도 뭐 폭력 가해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묘사를 했던 그 진혜원 검사가 그 손혜원 씨 글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성형수술로 외모를 살린 아주 좋은 사례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비꼬는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반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발도 일어나고 있고, 이수정 그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 지금 국모를 뽑는 선거도 아닌데 왜 후보 배우자가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아마 김건희 씨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등판할지 지금 계속 내부에서 전략을 짜는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한 말은 뭐 이 정도입니다. 언제 그 김건희 씨가 등판하느냐고 물으면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본인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안에 분위기를 하나 알 수 있는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과 항상 같이 다니는 이준석의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이 아마 윤석열 후보 곁에서 여러 가지 이 선거 전략 같은 것을 많이 그 권유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본인이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빼고, 김건희 씨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준석이 좀 의미심장한 말을 어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당 전에 본인이 윤석열 입당 전에 윤석열 후보 자택에서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미지보다, 민주당에서 지금 막 이런 뭐 줄리 이야기하고 성형 이야기하고 하죠. 그 이미지보다 그 대중적인 호감이 훨씬 더 있을 수 있다. 김건희가 지금 민주당이 만들려는 이런 이미지, 성형, 줄리 이런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대중적인 호감이 있을 수 있다. 훨씬 더 대중적인 호감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보니. 그리고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리스크로 불릴 만한 분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니다. 이준석은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와 동행해서 선거 전략을 짜고 간섭을 뭐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건희 씨가 조기 등판을 할 수도 있고, 그 조기 등판을 할 때 지금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막 캠프 안에서도 나옵니다. 가급적 수수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된다. 활동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늦게 등장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송권의 혼신을 판단할 때는 오히려 정동법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제가 앞에서 주간조선 기사를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의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장점, 그리고 전문 직업인, 오히려 이런 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선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주변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계속 리스크 이야기하고, 등판을 하면은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거다 하는데, 집중적인 공격 받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혜욱 씨처럼 이런 인물들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신빙성은 전혀 없는데 내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익명을 가장해서 막 등장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그것은 아예 무시하고,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커리어 우먼으로서 이미지, 전문가,
제가 조금 전에 주간조선에 소개해드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히려 대선 무대에 등장을 하면 순효과를, 역효과보다 순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고, 특히 이 대선 후도 등장 중요하죠. 최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이 국제 무대에 다자간 기구회의 이런데 또 영부인들이 상당히 퍼스트 레이디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합니다. 질 바이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굳이 외국분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영부인으로서의 활동, 새로운 활동상, 영부인상을 미리 제시를 하는 대선 과정에서 그런 장점들을 살려나가면은 김건희 씨의 대선 무대 등판이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오늘 정가 뒷담화 보내드렸습니다.